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4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인월 정미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정화가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는 화의 기질,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를 음과 양으로 나눠 놓게 되면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화, 음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인 정화에 상대되는 개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병화가 되는 것이고, 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행이라고 하는 것,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습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둘로 나눠 놓게 되는데 음양으로 나눠 놓게 되는 거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을 둘씩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음목과 양목으로 나누고, 화도 음화와 양화로 나누고, 토도 음토 양토, 금도 음금 양금, 수도 음수 양수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니까 10개의 천간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간마다 10개의 천간마다 그 특성이라든가 그 기질 같은 것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기질은 뭐냐면 나무잖아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의 기질은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입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화를 생하는 역할, 불을 피울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크게 놓고 봤을 때 목화라고 하는 것을 양으로 놓고 보게 되고요. 금수라고 하는 것은 음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있으면서 얘네는 목화 양도 아닌 것이, 또 금수 음도 아닌 것이 약간 박쥐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가 왕해지게 되면 양의 기질을 갖게 되고요. 또 반대로 토라고 하는 것은 금수의 기운이 강해지게 되면 또 음의 기질을 이렇게 갖는 그런 특징을 갖기도 합니다. 또 오행 중에서 화라고 하는 것은, 목은 따뜻한 온기라고 하면은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뜨거운 개념에 목은 안고 있으면 목화 솜이라든가 이불 같은 개념, 옷 같은 개념이죠. 추울 때 패딩 같은 거 입으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목의 기질이라고 하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질인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불에다 손을 대면 손을 뒤일 것이고요. 그죠? 햇볕을 너무 오래 쬐게 되면 살이 타거나 햇볕을 너무 오래 보게 되면은 실명할 수도 있죠. 그렇게 뜨거운 기운을 바로 화라고 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차가운데 그냥 약간 서늘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의 기질인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얼음장 같이 차가운 기질을 이렇게 수의 기질이라고 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또 놓고 보게 되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기질이죠. 오히려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의 기운을 갖다가 좀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목화토금수를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크게 놓고 봤을 때 음은 작은 개념이죠. 작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어떤 개념? 양은 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양이 밝다라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밝자는 게 어둡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갖다가 음화라고 하는 것, 양화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밝은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양화보다는 좀 어둡다라고 하면 이거는 음화가 될 것이죠.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 것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음화가 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가 더 정화보다 더 뜨거울 것이고요. 밝기도 병화가 정화보다 더
밝을 것이다 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와 같은 그런 밝고 아주 뜨거운 화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해서 이거는 약간 모닥불이라든가 내지는 장작불 같은 개념, 촛불 같은 개념, 아니면 전기불 같은 개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약했을 때 당연히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항상 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인정해 준다고 표현한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끌 인자에다가 이렇게 정화, 요정 고문의 정자라고 하죠. 이 정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쪼갤 벽자죠. 갑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큰 장작을 갖다가 도끼라든가 아니면 전기톱 같은 것으로서 베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정화를 갖다, 모닥불 갖다 핀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벽갑 인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벽갑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나무 스스로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경금이 있어서 이 경금으로서 목을 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정화라고 하는 것이 좋아하는 목은 뭐냐면 을목보다는 양목은 간목을 더 좋아합니다. 간목과 을목의 차이가 뭐냐면, 간목 같은 간목 같은 경우에는 써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장작 같은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을목은 뭘로 보냐면, 을목은 풀과 같은 개념이죠. 풀이라든가 아니면 갈대 같은 개념이라든가 화초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처음에 작은 불을 피울 때는 마른 작은 낙엽 같은 걸로서 피울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불이 커졌을 때는 낙엽 가지고 불을 오랫동안 지필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좀 장작이 있어서 정화를 살려줘야지만 불의 세기도 강해지고 불도 좀 오래 가지고 큰 장작을 좀 태워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오래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목과 경금을 잘 사주에서 배합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오늘같이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는 목이 왕할 때 태어난 것이고요. 반대로 신월이라든가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목이 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금을 먼저 쓰는 것이고요. 또 금이 왕할 때는 오히려 목을 먼저 쓰게 되겠죠. 상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 간목, 경금을 쓰게 되는데, 원령에 따라서 간목을 먼저 쓸 것인지 아니면 목을 먼저 쓸 것인지 아니면 재성인 금을 먼저 쓸지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왕해질 때는, 왕한 일간은 어떻게 됩니까? 관살로서 통제한다라고 했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병화와 마찬가지로 수보양광함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을목 같은 경우, 왕한 경우에는 을목은 병화라든가 정화로서 목화 통명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기토 같은 경우는 금이라든가 화가 있어서 토를 갖다가 온토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것이고, 개수 같은 경우는 목이 있어서 수생목해서 물을 깔끔하게 맑게 해주면 좋은데, 정화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식상인 토를 쓰기보다는 정화는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준다라고 하는 것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절로 놓고 보게 되면 봄에 해당이 되고요. 봄 중에서도 초춘이라고 해서
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뭐 온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인월은 초춘이고요. 축월에서 바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축월에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여차하면은 더 추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인월이 있긴 하지만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고요. 아직은 얇은 봄옷을 입고 나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은 따뜻하게 보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인월은 아직 조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조후라고 하는 것 뜻은 뭐냐면 차가운 것은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은 서늘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후를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로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온이 예를 들어서 30도 이상, 40도, 50도 넘어가게 되면 너무 뜨겁죠. 내지는 영하로 막 10도, 20도, 30도, 40도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사람도 동물도 내지는 식물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동식물이 살기 좋은 그런 온도로 맞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날씨는 대체적으로 한 20도에서 한 25도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조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목이 왕한 목왕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임관지. 그래서 목이 굉장히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왕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합니다. 뭘 생하냐면 화를 생하기 때문에 화도 인월에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든 어저께가 병화였죠. 오늘같이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든 간에 병화든 정화든 화 자체가 인월에 태어난 것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월과 뭐냐면 인월은 글자 한자 차이죠. 인월은. 근데 계절로 놓고 봤을 때 여기 월지가 인월이냐 월지가 축월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월은 동절이죠. 동절. 겨울이고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냐면 봄이죠. 봄. 그래서 춘절이 되겠고요. 이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토왕절이 아니라 목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의 정화하고 축월의 정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월의 정화는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고요. 목이 왕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간도 세력을 가지고 있고 목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 병화 같으면 바로 임수를 치용해서 바로 수보양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화 같은 경우에는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뭐가 되냐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죠.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이 너무 왕하면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왕 화식이라고 해도 이것도 틀리지 않다.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불이 꺼진다. 쉽게 말하면 불을 피우는데 너무 장작을 많이 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피우는 곳이 아니라 작은 씨불이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꺼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정화 같은 경우에는 병화 달리 인월의 정화는 경금을 먼저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가 되냐면 재성이 되죠. 재성 중에서도 이거는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정제. 그래서 이 정화하고 병화하고는 같은 화라 하더라도 그 치용법이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저께 병화 같은 경우에는 병화는 뭐예요? 일간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원령 자체에 통근도 되어 있고요. 인의 생조를 받기 때문에 병화 일간이 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수로서 병화를 보광하고 경금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임수를 쓰고 경금으로서 임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때 경금은 간목을 제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임수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금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같이 일간 자체가 병화가 아니라 정화인 경우에 경금을 먼저 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임수를 생주해 주는 것도 생주해 주지만 먼저는 뭐냐면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목다화식이 되는 것을 경금이 목을 갖다가 좀 절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경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렇게 경금이 있는 경우에는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갖다가 벽갑에서 이렇게 써놨죠. 벽갑에서 정화를 갖다가 생주해 준 연후에는 그 연후에 정화가 왕해졌을 때 임수로서 정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한다라고 합니다. 달빛이 떠 있을 때 그 밑에 뭐예요? 호수라든가 바다가 있으면 그 달빛을 갖다가 보강할 수 있죠. 보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사시켜서 더 밝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도 반사시키면 더 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화의 불빛도 이렇게 수보양광하게 되면 정화의 불빛이 더 밝아지겠죠. 그래서 똑같이 인월의 정화, 인월의 병화가 똑같이 경금 임수를 쓰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막으로 봤을 때 병화가 임수 경금을 쓰는 거하고 정화가 인월이 태어나서 경금 임수를 쓰는 것은 조금 차원 내용적인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정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목이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벽갑 인정해주지 않으면 목다화식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모왕자상이 아니라 모왕자세가 돼서 정화가 너무 많은 인성에 의해서 불이 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성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가 나를 생주해주고 도와주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자식을 이렇게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정화일간은 경금을 먼저 쓰고 정화일간이 왕해졌을 때는 뭘 쓴다? 임수로서 수보양광한다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패턴. 이런 패턴은 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인월의 정화를 볼 때는 꼭꼭 한 번씩 상기해 두시고 사주로 볼 때 크게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정화가요,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는 음화인 정화가 될 것이고 월령 자체는 양목인 인목이 되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 일간을 생조해주는 글자 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대양, 양대음이 되면 이건 정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대음, 양대양 이렇게 되면 편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화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음대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도 왕하지만 일간도 어느 정도 왕하기 때문에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왕자상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더불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 모왕자상인데 만약에 다시 간목이 있어서 간목이 투출하거나 타간지로 목이 다시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모왕자상이 다시 뭘로 바뀝니다? 이거는 모왕자상이 왕자쇠로 바뀐다. 일간이 약하고 인성이 너무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된다? 화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인월에 간목이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경금으로서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벽갑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왕해져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명식 같은 경우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정화일간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식신에 해당이 되죠. 식신이라고 합니다. 식신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 자체가 약했을 때는 식신을 봤을 때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그런 글자이지만 월령이 인월이고 정화일간 자체가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신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식신
또 다시 재성을 생하기 때문에 이 재성도 나름대로 일간 정화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축월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식신격에 식신생재한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금기였기 때문에 설기태가 설기과다해서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해진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월령 자체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간이 월지에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인성의 생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성도 그 다음에 식신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월간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에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경금이 천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이 경금이 축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금도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목 인중에 있는 월지에 있는 인목을 벽과 민정해서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으니 정화도 살아나게 되고요, 재성의 용도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남자의 경우에는 처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남녀 불문하고 재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귀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뭘 얻을 수 있다?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사주국세, 이거를 가지고 정제, 편제 이렇게 나누어서 정편제, 혼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편제, 혼잡이 돼서 뭐 남자가 만약 이 사주가 남자였다라고 했을 때 처도 있고 첩도 있다 해서 바람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성의 용도가 있어서 부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이 사람이 사주 국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삼각관계도 될 수가 있겠고 뭐 바람도 필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이 사주의 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 너무 현혹돼서 정편제 혼잡돼서 안 좋고, 또 이렇게 좀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편인 혼잡도 있어요. 정편인 혼잡돼서 이거 다 혼잡되어 있으니까 안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혼잡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약간의 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죠? 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 뭐 정치권 같은 경우를 봐도 뭐 누가 누구를 추행했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실수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진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탐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인월에 정화가 이렇게 세력이 있을 때는 재성을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큰 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즉 정편제 혼잡이 돼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이렇게 있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있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진짜 어떤 정치인처럼 추행을 해서 직위를 박탈당한다거나, 요즘 저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주 원국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운이라든가 세운에 따라서 재성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안 좋은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령 자체가 인월이고 일간 자체가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편제 혼잡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 물론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인신상충이 됐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뭐예요? 나머지 글자들이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달리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지 하나만 뺐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식신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겠지만, 월령이 인월이라고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월령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을 크게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물론 이제 토가 금을 생해서 금이 왕해지기 때문에 재성이 너무 왕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인월의 경금은 그렇게 왕하지 않습니다. 또 미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고요.
토 하나에 경금, 신금이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이 두 개 있어서 목 하나 있는 것에 비해서 금이 더 왕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 경우에는 목이 굉장히 세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또 시가 묘시라든가 인시 같은 경우 내지는 해시 같은 경우가 되면 목이 다시 더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의 정화라고 해서 정화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도 축토 있고요. 경금, 신금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화 자체가 약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생시에서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정화의 향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경금이 다시 투출되어 있죠. 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7살 평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이게 인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글자들은 재성도 어차피 나를 공격하지는 않지만은 재성이 왕해지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빠지는 것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금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얘가 없었을 때는 천간에 경금 하나, 신금 하나 이렇게 있을 때는 그렇게 금이 왕하다라고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생시에서 경금이 다시 투출하게 되면 그런 금이 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 일간은 미중에 있는 정화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겠고요. 이렇게 인 하나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대운에서 인신상충이 된다거나 내지는 세운에서 인신상충이 되게 되면은 정화가 의지했던 월지 자체가 깨지게 되면 이거는 매우 안 좋은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금수운으로 가서 특히 금이 왕해져 가지고 이 인목을 파하게 되면 이때 재성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빚을 진다라고 하는 개념, 내지는 재성으로서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심하면 진짜 주색 잡기로 인해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고, 또 요즘같이 또 뭐 추행이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거, 남자는 추행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문제 같은 걸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볼 것입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경자, 신축, 그 다음에 무신, 기유, 무신, 기유, 경술신의 시가 모두 똑같은 비슷한,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자신축, 무신기유, 경술신의 이 생시로 갔을 때는 운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목화운으로 가야지 되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든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인월에 다시 시에서 목을 보게 되고 임수가 투출해서 왕해진 정화를 임수가 수보양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임수가 정화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서로 좀 탐합하는 그런 탐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생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계묘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묘시가 되면 밑도가 묘하고 합을 해서 묘미 합목하죠. 이거는 해묘미 방합이죠. 방합이 아니라 삼합이죠.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해가 없다 하더라도 묘미 반합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목이 다시 왕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화하고 달리 정화는 등촉과 촛불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인월에 정화가 뿌리가 있다 하더라도 모닥불 펴놨는데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금은 어차피 술을 생하려고 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제 살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으로서 술을 갖다가 화하거나 아니면 술을 이 칠사로 무조건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묘시 같은 경우 개수가 투출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사주,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내 이 간목은 미에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은 진에도 통근할 수 있죠. 토가 좀 많을 것 같지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의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아무리 왕하더라도 간목이 다 제거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거는 목다화식이 될 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벽갑 인정한다 쪼개서 을목을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받기 때문에 정화 자체가 왕합니다. 그리고 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어서 정화를 수보양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옷이 마찬가지죠. 병옷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인월의 정화가 오미합해서 병화까지 투출되게 되면은 이거는 화인 정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병화로 놓고 봐가지고 반드시 임수로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화일간이 월령 인월에 태어나서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경금까지 또 월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국세를 갖춘 사주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생시를 빼놓고 놓고 보게 되면은 정화일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인목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좀 단점 아닌 단점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생시에 따라서 울로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잘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